그리고 어쨌든 김명희 의원 입장에서는 조건부 허가를 어쨌든 받아들이지 않고 시간을 좀 기다릴 가능성도 높은 상황인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은 일단 국회 차원에서 할 일 말고는 딱히 방법은 일단 없는 상황인 겁니까? 지금 방법이 없는 거죠, 실제적으로. 뭐 국회가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예. 검찰에서 추가 기소 안 하겠다고 얘기해버리면 뭐 아무런 방법이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비화품 문제부터 시작해서 아니 김영애 자기 입으로 국회에서 증언감정법 다 위반했잖아요.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야, 우리 21세기에 무슨 예를 들면 계엄입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벌어진 일도 있고 제가 볼 때 추가 기소할 내용들은 엄청나게 쌓여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내란을 일으켜서 그 군대를 이동하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한 전 국방부 장관을 6개월 만에 밖으로 내보내는 국가가 있나? 말이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건데 그걸 지금 검찰이 용인했고 법원은 검찰이 지금 추가 기소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나가면 문제가 있으니까 보석으로 풀어주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저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게 지금 법원과 검찰이 끌려가는 양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수사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은 재판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얘기 뭡니까? 방기했다는 얘기예요. 내란 수사와 내란 재판을 방기한 사법부가 존재한다면 내란은 절대 규율이 안 돼요. 법의 문제로.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볼 때 국회에서 문제제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러기에는 6월 26일이 6개월이라고 얘기하니까 당장 나가면 또 뭐 국회가 할 수 있는 제가 볼 때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난감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죠. 예. 지금 이제 자 법원에서는 보석을 통해서 일단 묶어두겠다. 조건부로 일단 석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피고인들은 지금 우리는 6월 26일 날 그냥 구속기간 만료니까 나가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강성 변호사 얘기했듯이 자 보석 허가했지만 안 받겠다. 완전 자유의 몸이 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단이 없다고 저는 여기서 손을 내려놓아서는 절대 안 된다. 수단이 없지만 수단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서 추가 기소하는 건을 검찰만 할 수 있습니까? 경찰은 지금 추가 기소를 할 수 없습니까?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네, 기소는 오로지 검찰만 예, 하죠. 아니 기소는 검찰만인데 수사된 내용을 가지고 검찰의 압박을 우리가 하게 되면 수사 내용은 충분히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걸 가지고 일단 국회 불러서 왜 이것을 기소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심우정이 이렇든 저렇든 심우정 감옥 가야 될 일이든 아니든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정리정돈된지를 보여줘야 된다고요. 수사 내용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수사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네. 자, 수사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기소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해야 한다. 자, 이 건은 그러면 공수처는 할 수가 없습니까? 기소는. 역시 이제 기소도 공수처는 수사를 해서 기소하는 것도 결국 검찰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러면 검찰을 불러서 국회가 전면을 하듯이 저는 싸워야 한다고 보고요. 이거를 지금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는 이상은 없다. 그러면 결국 특검을 통해서만 이제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특검은 한 달 동안 시간이 걸리고 이 사람 이미 밖에 나와 있고 어떤 식으로 증거인멸을 할 수도 있고 나오는 것 자체가 이미 공포지 않습니까? 어떻게 신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내란 세력이 바깥에 나와서 구속기간 만료되어서 활보를 하고 있다. 활보 정도는 아니라도 가택 상태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전언을 할 수 있고 윤석열을 만나지 말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다고 하지만 만약에 보석도 받지 않고 예를 들어서 완전 자유의 몸이 되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을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자는 것은 더욱더 안 된다. 왜 대책이 없겠습니까? 국회에서 매일 이 사람도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부를 수 있는 거고 또 검찰도 부를 수 있는 거고 검찰 담당 수사관들 불러서 왜 이걸 못하고 있는지를 따지고 나서면서 국회가 매우 엄중하게 이 문제를 다루면 저는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사이에 특검이 출범하든 어떻게 하든. 그리고 직위원 재판부를 또 어떻게 할 거다. 두 번째. 룸사롱 접대 문제. 정부법관회의. 대법원에서 이거 사실 조사했다면서요. 감찰관실에서 어떤 결과가 됐느냐 밝혀라 라고 요구를 하고 법원행정처 불러들여서 따져야 한다. 종합적으로 보면 다들 한패가 되어서 짜고 치는 고스톱 그리고 누구를 봐주겠다는 결론을 딱 이르게 하는 그러나 각자의 명분은 다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그대로 둘 수 있느냐. 신정부에서 내란 세력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법원, 검찰의 불기소, 기소를 하지 않는 것, 법원의 판단 이런 것들을 그대로 쳐다보고 있는 것이 그러면 정말로 이재명 정부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냐, 국정기조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시비를 거는 건 아니지만 말이 안 되는 일을 내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바꿨는데 내란 세력이 다시 준동하는
터전을 신정부에서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말씀입니다. 절대 있을 수 없다 말씀 주셨고요. 근데 지금 현재 지금 나오는 소식들을 보니까요.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유기 건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내란진상조사단이 고발을 좀 했고요. 또 마찬가지로 김용현에 대해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고발을 지금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고발한 건 말고 이거 고발도 역시나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니까요.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 속도전에 있어가지고 지금 법무부 장관을 최대한 빨리 인선해서 검찰을 좀 빨리 어떤 물갈이 인선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는가? 이것도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거든요. 검찰의 인사를 통해서. 예, 인사를 통해서. 그것도 가능한데 근데 그것도 너무 우회로죠. 너무 많이 오래 걸리는 거고. 근데 저는 이거 냉정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급한 거 맞고 시급한 문제는 맞는데 예, 김용현이 풀려나고 나서 뭐 어떻게 보석을 뭐 받아들이든 아니면 안전자유의 몸이 되든 풀려나고 나서 국회가 지금은 이렇게 된 이상 검찰과 법원에 대한 초고강도 개혁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예요. 아니, 너네들 지금 뭐 정권 초기에 좀 속도 조절해야 된다, 완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 이제는 민생이 먼저고 경제가 먼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시끄러운 건 좀 나중에 미루고 급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뭐 완벽하게 압승한 승리가 아니기 때문에 반대표도 많기 때문에 좀 완화해야 됩니다. 이런 목소리가 당내에서도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된 이상 다시 한번 똘똘 뭉쳐가지고 완전 강공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상황이 됐고 민주당에서도 이제 다른 소리 하지 말고 국회가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법원개혁, 검찰개혁 예고했던 것 중에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그대로 예고된 대로 다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만약에 주저해버리면은 기존 지지자들도 굉장히 동요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은 꼭 드립니다. 예. 제가 또 이 문제 좀 심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 지금은 김용현이지만 김용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9명인가도 줄줄이 있잖아요. 네. 9명도 6개월이 다 지났는데 추가 기소했다는 얘기 제가 들은 바가 없거든요. 검찰에서. 그럼 6개월이 다 되게 되면 이건 그냥 예를 들면 계속 며칠 상간으로 계속 이 사람들 같은 경우가 나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김용현이라고 하는 개인 한 명의 단건이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란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밖으로 나오게 되게 되면 지금 내란 사건의 실체를 밖으로 지금 더 넓히려고 하는 거잖아요. 국무위원들 지금 3인이 출국 금지가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검찰과 국정원에도 연루가 됐다라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용산도 마찬가지로 지금 거의 무덤처럼 만들어놨다라고 하는 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실질적인 증거들을 확보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벌어져야 되는데 이들이 다 밖으로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을 때 수사진척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게 되면 국민들이 사법부 또는 검찰의 수사를 신뢰하지 않게 된다면 이 수사를 방기하고 있는 민주당 또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 비판적 시각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중이든 민주당 내부에서 좀 포괄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에게 좀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이걸 예. 지금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가버리냐면 결국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이 정권의 정통성이 있다 없다까지 갈 수 있어요. 자, 알고 보니까 법원에서 이거 구속을 계속 유지할 만한 사유가 없고 선고 내리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내란은 이게 형성된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정권 자체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 또 저는 최악의 상황의 시나리오를 하나 둬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 분위기가 지금 예사롭지 않은 것은 사법부의 판단과 검찰의 불기소와 특검도 가지만 이들이 결국 감옥에 다 갈 거 아닙니까? 죄를 저지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러면 특검의 결과에 대해서도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결국 전면전으로 지금 바깥에서는 5년 동안 전면전을 하겠다는 국힘 세력들이 있죠. 그리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압도적 승리라고 평하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40%가 지금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다는 것 그리고 법원과 검찰이 한패가 되어서 이 사건 자체가 그 정도로 심각한 거 아닌데 무리하게 자 여론자판을 해서 사람을 죽인 것이다라고 사실 여부가 관계없는 거예요. 이들은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면 되는 것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몰고 가서 저는 제가 이것을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는 수준, 불안감을 조성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판을 새로 짜야 한다. 사법부와 검찰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회로라고 하지만 검찰총장 또는 검찰을 선상에 있는 사람들을 인사권을 통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더라도 특검 가기 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하고 완전 제압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정권 교체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출범, 그리고 내란 세력에 대한 사법적 심판 이런 것들이 좀 더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근본 대책 지금 마련해야 한다. 안 하면 큰일 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도 어쨌든 그 구속기간 만료에 대한 여러 어떤 이 타임라인들을 보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제 보고서 대응을 좀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런 걸 좀 선제적으로 곧 할 예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올라오는 기사들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